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입니다. 오늘이 5월 11일이니까 선거까지 한 달하고 이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같은 굵직한 이 이슈 때문인지 지방선거 관심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 열기 좀 달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JTB가 그 역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JTB 지방선거 토론회.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편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후보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기조연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발언 순서도 최대한 공정하게 했습니다. 기조연설 시간 1분입니다. 발언 시간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1982년 교사로 첫 발을 내디뎌 이듬해부터 교육민주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 2차례 해직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매 순간 전북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만들어 오며 35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전라북도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학교교육 전문가 출신의 교육감을 뽑지 못했습니다. 교육감은 대학 교육이 아니라 유초, 중고를 살피고 끌어안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유초, 중고를 잘 아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전북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꿈을 도민들과 함께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학교교육 전문가 이미영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조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다음은 이재경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한 전북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 전북교육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인성교육이 무너져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는 20여 년간의 긴 시간 동안 현장 경험이 없는 대학 교수 출신 교육감들로 인해 전북교육은 황무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사람은 대학 교수 출신이 아닌 38년간 다양한 중등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저 이재경만이 가능합니다. 무너진 전북교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김승환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학생 여러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김승환입니다. 전북교육은 지난 8년간 깨끗해졌습니다. 학교는 행복해졌고 아이들은 맑아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4년,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누리과정 2조 원 이상의 전액을 국고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는 광화문 광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전국 14개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 후보들과 함께 미래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연대해서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서 전북의 교육 재정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 대비 15.9% 늘어났습니다. 우리 전북 교육청이 수행해왔던 정책들 지금 교육부 정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 김승환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황우진 후보의 기조연설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을 위한 교육감 후보 황호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요즘 자녀들 교육 문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육비 부담은 물론 우리 아이가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원하는 대학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시죠? 이제 전북교육은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저 황호진은 첫째,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돌려주겠습니다. 둘째,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력 증진과 진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저 황호진은 33년간 중앙부처인 교육부, OECD 교육외교관, 전라북도 부교육감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서거석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전북대 15대 16대 총장을 지낸 교육감 예비후보 서거석 인사드립니다. 지난 8년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습니까? 그간 전북교육은 교육감 한 사람의 교육 실험장이었습니다. 그 사이 기초학력은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북 교육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큰 교육기관을 성공적으로 이끈 검증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서거석은 전국 40위권의 전북대를 전국 최고의 명문대로 만들었습니다.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전북 교육 여러분이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천호성 후보 연설 시간입니다.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천호성입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교육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교육감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학교와 학생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미래의 학교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저는 학교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모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들, 존경받는 교사,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세상에 함께 나가는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유광찬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부터 전주교대 총장까지 경험한 현장교육 전문가이면서 행정력을 검증받은 교육학 박사 유광찬입니다. 제가 교복을 입은 첫 번째 이유는 학생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학생에게 가까이 가서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교복을 입은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못 갈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기적적으로 원광고등학교에서 3년 장학생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주교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학생을 끝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교복을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7분의 기조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욕심껏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예, 그래도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맵작에 시간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순서 후보 주도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자, 후보 주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도권이 있는 후보가 주도권이 없는 상대 후보의 발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총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토론 상대 한 명을 미리 정했습니다. 토론 주제도 사전에 알렸습니다. 자, 토론 주제 말씀드리죠. 자, 학력은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여러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학력이 무엇이냐는 근본 물음부터 시작해서 이 학력이 저하됐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시각과 주장이 존재합니다. 전북 지역 학생들 학력의 실상과 또 바람직한 이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경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1분 30초 동안 추첨을 통해서 정한 천호성 후보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전호성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대학 교수 출신 진보교육감들에게서 주도됐던 혁신학교가 모조리 기초학력 미달 형태 또는 진학력 미달 형태로 나타났다는 건 아시죠? 이 전호성 교수님께서는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주 정책으로 8년간 실행하는데 그 정책의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전호성 후보님께서는 양적 성장 중심의 혁신학교에서 질적 중심의 도전학교로 발전적 변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혁신학교와 도전학교, 과거에 초등학교에서 했는 열린학교, 예, 30초 열린학교가 남았습니다. 실패했죠. 그 부분에 학력 신장 방안이 혹시 있으면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혁신학교를 넘어 도전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했는데요. 예. 지금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학력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를 보여주는 그런 학력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학력이 강조되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야박하게 시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승환 후보가 주도권 갖고 토론 상대는 유광찬 후보입니다. 네, 유광찬 후보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전북 학생들 성적 꼴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의 초등학교 교사들 상당수가 유 후보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유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전라북도 학생들 수능 성적이 전국 꼴찌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전북 학생 수능 꼴찌 그 근거 자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 자료는 이제 뭐 정확히 발표가 안 돼서는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일제고사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자사고의 힘을 얻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전에 거는 있습니다. 전에 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력 신장을 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잠깐만요. 첫 질문이 예. 전북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전국 꼴찌라고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어느 보도에서요?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JTBS에서요? 그 뭐 어디라고 특정하게 제가 특정이는 없지만 막연하기는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전북 교육감님께서는 김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높게 나왔다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연출되네요. 예, 자 다음은 황호진 후보의 주도권 그리고 토론 상대는 김승환 후보입니다. 김 후보께서는 학력에 대한
많은 도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학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도표에 보시면 김 후보께서 취임하신 해로부터 지난해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능 성적이 하락해서 현재는 5위, 14위, 9위, 10위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소재한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 한 곳의 수능 1등급 비율을 여기 이제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 가영역의 경우에는 전주 지역에서 1등급 학생 10명 중 7명 학생이 특정 학교 소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위에 있는 이런 전라북도 수능 성적이 하위권이라는 이 사실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우리 김 20초 정도 후보께서는 남았습니다. 전라북도 학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자료 잘 봤고요. 방금 말씀에 2017학년도 수능 성적입니다. 예, 국어가 전국 5위, 그리고 영어가 9위, 자연계 수학이 14위, 인문계 수학이 10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치를 열거하시면서 전국 하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전국 하위입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그게 하위입니까? 14위면 하위에 속하지 않나요? 한 과목만 놔두고. 예. 국어 5위는 빼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거석 후보가 황호진 후보를 상대로 토론하겠습니다. 네, 황호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황 후보는 김승환 교육감 8년 체제에서 부교육감 4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전북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3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 연속 움직일 수 없는 전국 꼴찌입니다. 고등학생도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8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혁신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일반 개교와 비교하면 혁신학교의 보통 이상 학력 비율은 30~40% 정도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대 3배에서 7배 정도 높습니다. 황 후보님, 전북 학력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김 후보입니까? 황 후보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 수능 성적의 경우를 보면 제가 근무했던 때까지는 사실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초학력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교육 체제에서 기초학력만은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호성 후보가 이재경 후보를 상대로 토론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학력에 대해서 좀 의미를 재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력은 학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살아가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로 50점 영어 점수라고 했을 때요. 50점 받은 사람과 80점 받은 사람이 외국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50점 받은 사람이 바디랭귀지로 통역을 다 합니다. 80점 받은 사람 못해요. 누가 학력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학력과 보이지 않는 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나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강조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학력과 보이지 않는 학력에 이런 학력을 포괄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의 아이들에게 학력을 어떻게 신장해야 될 것인가를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재경 후보님께서 책무형 교육 운영을 통해서 학교 학력 신장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은 현실입니다.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겟책으로 책무형 참여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 책무형 참여학교라는 것은 학교 경영권을 자율보장해 가지고 이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슬기롭게 알겠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10초가 좀 초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유광찬 후보가 이미영 후보를 상대로 토론하겠습니다. 예, 이미영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그 기초학력 증진에 관하여 현장 교사 출신다운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이 후보께서 제시한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학생이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을 사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어떻게 언제 제공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초학력에 대해서 앞선 후보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부터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기초학력에 주로 쓰이는 그 일제고사라는 용어는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맞습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수능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시험을 왜 실시하는지에 대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판단이나 우리 전라북도의 학력을 재는 어떤 사용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를 위해서 우리는 충북 지역에서 좀 배워야 합니다. 충북에서는 이미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발언 마치신 이미영 후보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거석 후보 상대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 후보님께서 먼저 우리 전라북도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다른 후보들도 역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률이 어떤 하위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기초적인 그 학습 능력이기 때문에 이 기초학력을 습득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을 잃게 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꾸고 그 기회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자기의 잠재 역량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는 반드시 이 기초학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성과를 올려줘야 됩니다. 사실 저는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에서도 우리 전북이 하위권에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하나 심각한 우리 전북 학생들의 학력 문제에서 심각한 부분은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 비율이 역시 또 전국에서도 20초 남았습니다. 하위권에 달해 있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기초학력 향상 방안에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우리 이미영 후보님의 전반적인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책임 교사제를 실시해서 1:1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상호 토론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쳐야 될 텐데요. 내 주장도 펼치랴, 또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배려하랴.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후보 수가 많아서 이 시간 배정하는데 무척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자의 질문은 사전에 후보들께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1분 이내에서 답변 주시는데 맨 처음은 김승환 후보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지요. 가상의 이 학교 풍경 한 가지입니다.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2~3명이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선생님이 잠자지 말라며 깨웁니다. 그러나 학생은 상관 말라, 내버려 두라며 되레 반발합니다. 선생님은 자칫 갈등이 일어날까 봐 적극적으로 행동하기가 두렵습니다. 자, 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무엇이 근본 문제입니까? 김승환 후보 1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묻고 계시는 것은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 이 구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고요. 극히 일부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경우 이제 방법은 다양하겠죠. 학생에 따라서 그것이 개별 상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 지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제재를 가하느냐? 물론 제재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가 징계 처분 내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학교에서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 될 일은 이런 학생조차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이것은 결코 충돌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면서 성장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코멘트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자, 황호진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예, 대체로 이제 교권 추락의 예를 들 때 지금 사회자께서 제시하신 상황은 예로 들어지는 뭐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체로 비난은 학생 쪽으로 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잠을 자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학생이 진학을 포기한 학생일 수도 있고, 가정 배경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친구 관계가 원만치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봐서는 수업 진행 방식이 사실은 학생의 학습 방식과 좀 달라서 또 흥미나 재미가 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당장은 학생들에게 더 그 좀 잠에서 깨워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서 같이 활동을 같이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학생을 유도해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서거석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여기에 대한 해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 교육감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 또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교실 풍경은 지금 예외적으로 몇 명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당수가 그런 쪽으로 지금 가 있고 문제는 더 숫자가 늘어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시급하게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방안으로서는 역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잠을 자는 이유는 그전처럼 이제 아무래도 그 좀 간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중학교에 가서 특히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 역시 수업 진행 방식을 예. 좀 개선을 해서 거기까지? 애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호성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760개 학교 중에서 300개 이상의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보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수업 중에 이렇게 자는 학생이 실제로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응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교사의 진정한 능력은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엎드려 있고 수업을 거부하고 수업으로부터 도피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가까이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특정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도록 교사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줘야 됩니다. 경험이 많은 교사가 대응하는 방식이 있고 초임 교사가 대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사도 그렇게 흔들리면서 성장하고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광찬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학생 인권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은 동등한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에게는 수업권이 확보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교실 수업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디딤돌 학생, 뭔가 많은 도움을 줘야 할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중간 정도 학생들에게는 그림을 그려서 그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은 기호를 써서 해서 그 상중하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미영 후보 답변 들어볼까요? 네. 제 가장 큰 고민의 지점도 방금 그 얘기했던 바로 그 교실의 풍경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학교 풍경이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엎드려 자고 있고 교사들은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다시 그 사기를 북돋으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실 현장이 왠지 모르게 교사들이 위축되어서 아이들을 깨울 수 없는 그런 그 탄식을 하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의 교실 현장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어떤 연구, 활기찬 그런 그 준비 과정, 뭐 이런 그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라북도의 진로 교육 시스템이 매우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 모든 중고에 있는 진로 상담 교사 비율이 예. 40% 미만에 있어서 타 시도의 100%에 얼등하게 뒤떨어져 있는 것도 예. 아이들의 어떤 꿈을 찾아주는데 부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초 더 쓰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경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학생과 그 선생님의 교실의 수업 환경을 보면 교권과 학생 인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주어지는 인간된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선생님들이 가르칠 권리, 이 학생이 가르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대응책을 마련해서 교사가 학생을 방관하지 않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먼저 쌓여야지 하는데 이 조화로운 신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실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답변 내용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하군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 갖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후보가 1분 30초의 주도권을 갖고 한 명의 후보를 상대로 토론합니다. 토론 주제. 자,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학생의 신체와 감정 그리고 욕구까지 억압한다. 이런 거센 비판 아래 학생 인권 조례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최근에는 교권이 추락했다는 그런 또 우려가 커졌습니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봉변당했다는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황우진 후보가 1분 30초 동안 이미영 후보와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사회자 공통 질문에서 교실 풍경을 언급하셨는데요. 그 풍경은 방금 우리 이번 주제인 교권과 학생 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 같아요. 그 잠자는 학생만을 탓할 경우에 여기는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교권과 수업권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센터의 명칭에서 학생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개별적이고 법적으로 인식한다면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을 공동체적이고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교권은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명 후보께서 인권교육센터 명칭에서 학생자를 삭제하자는 방안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인권을 하위 개념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이런 입장이 그대로이신지 아니면 설명이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조례이고요. 학생의 기본 권리와 교사의 기본 권리가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차례 진행할 텐데요. 벌써 그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한 시간이 초과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로부터. 앞으로는 조금 더 야박하게 좀 시간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거석 후보가 유광찬 후보 상대로 토론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유광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유 후보께서는 전북 교육청이 학생 인권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교사 인권 보호에는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죠. 예. 그런데 지난 8년간 교사 인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소리는 어디 한 곳에서만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인권센터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심지어 국회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못 보셨나요? 교육청의 강압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목숨을 끊은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교육감은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유 후보께서는 김승환 교육감 8년의 인권 행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 인권하고 교권 이게 이제 저는 아까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인권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인권과 교권은 동등한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교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 학생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천호성 후보가 김승환 후보 상대로 토론하겠습니다. 예, 김승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시절 8년 동안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보다는 사실 좀 소홀한 교권 쪽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국교총과 전교조 조사에 의하면 교원의 75% 정도가 인권 침해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어떤 단체는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지만 교사 중에서 5분의 1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방송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교사의 행복이 곧 교육의 질로 연결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인권 침해 내용 보면 그 학부모들에 의한 일부 학부모들에 의한 침해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침해가 의외로 높더라고요. 학생들에 의한 침해는 상당수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권 침해에 대한 어떤 대응책 마련하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대한민국 교사들이 교사가 된 걸 후회한다는 게 5분의 1이라고 하셨죠. 네, 그건 전국적인 거죠. 네, 그 전라북도 좀 다를 겁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교사가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냥 불안정이고 그것이 이제 수업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예. 다음 유광찬 후보, 이재경 후보 상대로 토론하십시오. 네. 이재경 후보님께서는
이제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계셨던 분답게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원 치유센터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또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교육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르칠 권한인데 선생님들이 수업의 피해를 보고 교육권 침해를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단을 통해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하고 교원의 치유지원센터 또는 선생님들 복지 정책을 확대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생을 위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미영 후보가 천호성 후보 상대로 토론하겠습니다. 네, 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학생 인권과 교권이 분명히 서로 충돌되고 반대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전라북도 교육 그 현장에서는 이 목소리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한번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제가 볼 때 우리 아주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을 하면서 학교 특성을 좀 잘 모르고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이 학생 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때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랄지 그리고 또 보완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상당히 적었지 않았나 그런 좀 고민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인권센터의 어떤 행정 시행에 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노출되고도 있고 또 자칫 또 그런 또 감사 기능의 중심 그런 권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능을 좀 강화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천 후보님 비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무엇을 묻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왜 대립 개념으로 비춰지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알겠습니다. 원인이고 해결점 무엇인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경 후보가 황호진 후보 상대로 토론하겠습니다. 황호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 후보님께서는 유초 중고등학교에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가요? 직접 교사로서 없죠? 근무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 중요합니다. 이 학생들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권리와 욕구 주장을 강조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고 거부하는 형태로 학생 인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실제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잦은 갈등을 겪고 상처받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현 교육청 체제에서 4년 이상 교육정책에 관여한 책임자로서 본인에 의해 위축된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학생 인권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적인 또 입장이실 것도 같은데요. 사실 학생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일본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학생 인권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승환 후보가 서거석 후보 상대로 토론하겠습니다. 네, 서거석 후보님, 학생 인권조례 필요성 인정하시죠? 네. 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학생들의 인권 감성을 길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교권 침해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측면에서 교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침해의 주체별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주체가 교권을 가장 많이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전에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학생들에 의해서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이 좀 수가 적다, 뭐 이런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계에는 암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천호성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총 조사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51%, 학생에 의한 침해는 11.8%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서 후보님, 아까 학생인권교육센터 블랙리스트 말씀하셨죠? 네. 그 블랙리스트에 온라인 리스트, 그 리스트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영순위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고요. 비서실입니다. 어쨌든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대로 좀 답을 하세요. 저기에 영순위가 교육감 비서실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비서실이 가장 많이 감시를 당했다? 굉장히 민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는 건 앞서 했던 토론 방식과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 상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 상대 한 명하고도 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6명 모두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유 주제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요. 애초에 3분 30초 드리려고 했는데 2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거석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김승환 후보와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김승환 후보님. 네. 대학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 어떤 거죠?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렇죠. 네. 수능은 대입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상대 평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김 후보께서는 전북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 바로 수능 8, 9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9등이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수능은 상대평가이고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수능은 중상위권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8, 9등급이 어떻게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이 됩니까?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6, 7등급에서도 얼마든지 기초학력 미달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논리를 만드시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열정을 아이들 교육하는데 썼더라면 그런 게 굉장히 아쉽고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기초학력이 최근 4년간 연속 꼴찌를 했는데 8년 동안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변 시간 안 주니까 주나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교육자들은 일명 일제고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후보께서 충북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예, 충북이 됐고요. 잠깐만요. 일제고사라는 용어는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김 후보가 만든 용어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일제고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 용도 폐기됐죠.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는 거지. 작년에 용도 폐기됐어요. 작년에 용도 폐기된 게 아니고 지금 김 후보께서 얘기하는 그 일제고사는 바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엄연히 지금 살아 있어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단지 평가 방식만 전수 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걸 바로 알고 계셔야죠. 답변할까요? 네, 하세요. 네, 아까 다른 후보께서 충북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저라고 있어요. 최근 5년 연속 일제고사 1등입니다. 수능은 항상 전부다 떨어집니다.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이 예, 아니라니까. 서거석 후보의 시간이 네. 모두 지났습니다. 자, 천호성 후보에게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영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교수 출신이 교육을 좀 망쳤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교수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뼈아픈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대를 졸업하고 10년 6개월을 현장 교사로 했습니다. 일이고 해리고 전주여상에서 교사를 했고요. 농촌학교, 시골학교, 인문계, 자연계 이런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경우는 법학 전공인데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교대에서 지금 13년째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760개 학교 중에 수백 개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도 학교 현장의 수업을 관찰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교수 출신입니까? 교사 출신입니까? 아니면 둘 다를 포괄하는 출신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현재는 교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를 교수 출신으로 보십니까? 교수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최근? 13년 했습니다. 13년이면 뭐 학교 현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학교 보여집니다. 현장을 13년 동안에 300개 학교 현장을 다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다니는 상황이고요. 혹시 제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말씀하세요. 특별히 뭐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러면 아니 제가 천 저는 후보님에 대해서 예외라고 인정을 천 하는 후보님에 걸로. 대해서 뭐 깊게 이렇게 네. 파악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네, 그럼 저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도 잘하는 교수 출신으로 이해를 하고요. 서거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학 행정 전문가라고 하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사대부고도 가보시고 했겠지만 혹시 최근에 초중고등학교 가보신 적 있나요? 당연하죠. 네, 어디 가보셨나요? 만성초등학교도 가보고요. 가서 혹시 수업을 보신 적 있나요? 뭐 수업을 본 적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뭐 전체를 다 여기저기 둘러본 적도 있고요. 학교에서 수업이 가장 중요하죠? 학교는? 네. 수업은 교육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혹시 2015년 교육 과정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알고 계세요? 2015년이요?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시죠. 어떤 특징입니까? 2015년 교육 과정은 이제 성장 평가제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지금 시간이 모두 바뀌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자, 유광찬 후보에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서거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 후보님께서는 며칠 전에 초중고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유초중고와 대학 교육은 연결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숲을 이루려면 먼저 나무가 잘 자라야 되죠. 나무가 적응을 못하면 숲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새로운 어항에 적응할 수 없는 물고기를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전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야 본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 후보님께서는 법대에서 몇 년간 교수 생활을 하셨는가요? 한 30년 했죠. 네, 30년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치원 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유치원은 아이들을 기르면서 또 교육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 자기 적성을 살리는데 중학교 때 가서 적성을 살립니다만은 주로 즐겁게 놀면서 기초적인 학력을 배양하는 그런 단계가 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유치원과 초등학교 차이는 유치원 학생은 보존 개념이 없습니다. 유치원 학생은 보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는 거고 초등학교에 오게 되면
보존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읽고 쓰고 세마는 기초 지식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에서 지식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은 분할해서 예. 또 대학 교육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예. 대학 교육대로 초중고 교육을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은 이미영 후보의 주도권 2분 30초 차례입니다. 네, 김승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원과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잠깐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전북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16위, 강원도는 4위입니다. 운동 15위, 강원도 역시 3위입니다. 심리적 안정감 16위, 사회적 능력 16위, 학업 성취도 15위, 학업 스트레스 1위, 인성 16위. 16개 시도 중 우리 전북이 44개 지표에서 대부분 37개가 넘는 대부분이 14위에서 16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전북의 아이들은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는 걸 가끔 SNS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면 전북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정도면 비상사태가 아닌가요? 이 기간 교육감으로 있었던 김승환 후보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학업 스트레스가 몇 위라고 하셨죠? 1위입니다. 1위다. 자, 학업 스트레스 가장 큰 원인은 경쟁교육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건? 학업 성취도가 15위인데 아니, 학업 스트레스가 1위라는 학업 것은 스트레스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기초학력 미달률하고 대단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 충북을 굉장히 찬양하시는데요. 충북은 학업 성취도 평가 일제고사는 5년 연속 1위 했지만 수능은 계속 전북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 인정하셔야 되고요. 아까 그다음에 분명히 동문서답 하지 마십시오. 네, 다 말씀하세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검사하고 수능하고는 시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말씀하세요. 보통교육에서 성취해야 될 어떤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그 성취도 평가고요. 수능은 대학 입시를 전제로 하는 아이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자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김 후보께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에 대한 것을 예. 은폐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왜 보여집니다. 은폐를 거기까지 하겠습니까? 듣겠습니다. 예. 이재경 후보 차례입니다. 예. 2분 30초 활용하시죠. 예, 김승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마찰로 인해서 검찰에서 몇 번 고발을 했는가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16번이고요. 미확인이 1번입니다. 네. 그 변호사 비용은 누가 변호사 비용요. 네. 저기 공익별론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한 겁니다. 예. 지난 7년 동안 정부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수천억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못 받은 부분을 앞으로 받을 계획인가요? 수천억을 못 받았다고요? 예, 7년간 합하면 수천억이에요? 예, 기천억 되죠. 그건 아닌데요. 그건 허위사실이고 아시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받는 그 교부금 항상 5.5에서 왔다 갔다 하죠. 아닙니다. 통계 수치는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기천억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생각하면 또 후보님께서 8년간 전북 교육부 수장으로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혁신학교죠. 네. 예. 이 혁신학교 학력 저하 현상은 이미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일반 학교에 비해서 엄청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2014년도, 15학년도, 16학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 시도별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체 학생과 혁신학교 비율이 3배 이상 차이 나고 다른 시도와 이렇게 비교해서도 전라북도가 현격에 다른 저조한 형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2014학년도도 마찬가지고 2015학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20초 현상이 남았습니다.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2014, 15, 16학년도 이렇게 쭉 보면은 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지 않는가. 또 혁신학교를 계속 확대 지정하고 있는데 예, 시간을 모두 다 지정했을 쓰셨습니다. 때 예. 인문고등학교 학력 저하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거기까지 나타나고 듣겠습니다. 있습니다. 답변하시죠. 다음은 김승환 후보 차례입니다. 네. 서거서거롭게 질문하겠습니다. 돌봄 아시죠?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돌봄을 학교가 맡아야 합니까? 지자체가 맡아야 합니까?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예. 생각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이거는 어느 한쪽에 꼭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으로 나누는 겁니까? 학교와 지자체로 돌봄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까?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나눈다면 나눈 방법이 있을 텐데 원칙과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건 협의를 해야죠. 누구랑 협의하세요? 아직 같이 지자체랑. 유치원에 사립 유치원이 있고 공립 유치원이 있죠. 예. 공립 유치원 확대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이해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제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원비도 정부에서 다 주는 거고 또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아할 텐데 또 이제 그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정선에서 좀 타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립 유치원에게도 국가가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굳이 공립 유치원 확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없어요. 결국은 이제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이 국가가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뭐 굳이 그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가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어린이집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닌데요? 마찬가지죠.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한 360개 정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지금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이 되기 때문에 네. 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네. 하여튼 다 같이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금 답변이 굉장히 추상적이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황호진 후보의 순서입니다. 예. 김승환 후보께 고교 학점제 도입과 네,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교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창의성과 도전정신 그리고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다음 시대, 미래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교 학점제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북교육청에서는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관련 예산 47억 중에서 선도학교 3개교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고교 학점제가 교육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나온 제도다라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10년부터 교육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김 후보께서는 지금도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신지 아니면
긍정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황 후보께서는 그 OECD 한국 대표부 교육관 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보셨죠. 예, 예, 예. 그리고 과목 선택제, 학점 선택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 알고 계시고요. 예, 예.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죠.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착근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제 조건이 지금 황 후보께서 보셨던 나라들 수많은 학교들 그거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제 질문 이제 저희 주도권이 바뀐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사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고교학점제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고, 예,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준비가 충분치 않은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고교학점제는 우리 흔히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되는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바람직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같이 준비와 도입을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다 하는데 우리만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뒤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연구학교는 이제 지나갔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뭐 다 돼서요. 예,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상호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상호 토론의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제작진께 좀 시간 체크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얼마나 추가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공통 질문 하나 드리죠. 이 역시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천호성 후보께서 먼저 1분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고2부터 이 자율형 사립고, 그러니까 자사고에 응시했다가 이 불합격한 학생들은 이 전주, 군산, 익산 등 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응시했다가 떨어지면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요. 공정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아니면 과도한 제약이다.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사고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사고가 오히려 공립학교를 슬럼화하는 데 영향을 줬고, 지금까지 선발 우선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혜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공성과 형평성입니다. 모든 특혜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를 볼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지만 떨어졌다고 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사고뿐만이 아니라 특목고,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그런 특권 그리고 특혜를 완전히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광천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자율형 사립고는 저는 존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교육하고 수월성 교육하고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이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거지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에 응시한 학생들이 그 불이익을 받는 그런 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법 34조에도 보면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이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학교에 응시했다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는 우리 제도권에서 좀 보완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도 받고 응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를 일반계, 인문계 고교와 동시에 같은 날 시험을 보도록 한 이유는 바로 그동안 자사고가 누려왔던 어떤 특권, 그리고 어떤 그 특정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는 이렇게 독점 구조를 이렇게 깨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사고에 응시한 학생에게 또 다른 어떤 특혜성 그 입시의 기회를 준다면 그거는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올바른 어떤 교육의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그 진정한 인재상은 한 줄로 세우는 성적 중심의 어떤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교에서 인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특성을 가진 그런 교육 과정을 지닌 그런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가 길러지기 때문에 바로 학부모들도 너무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재경 후보입니다. 예. 예, 저는 뭐 자사고를 개인적으로 전치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춰서 입시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건 장려를 하고요. 이 자사고를 존치할 때는 고교 서열화를 이렇게 구착시키는 또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유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교육 황폐화가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책으로 중점학교, 예를 들어서 수학과학 중점학교라든가 외국어 영역 중점학교라든가 예체능 중점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사고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특권을 의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김승환 후보의 답변 1분입니다. 예. 그 자사고의 가장 큰 후유증은요, 일반 고등학교를 추락시켰다는 겁니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뭔가 떨어진 학생인 것처럼 그런 인식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득표를 했습니다. 현재 우선 선발권은 폐지를 했죠. 그런데 또 다른 기회를 준다.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제 어떤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전라고등학교를 가면 집 앞에서 학교 다닐 수 있는데 해성고를 다니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하소연을 하는데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 그 자사고에 응시한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면서 특권을 부여하느냐. 이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호진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상위권 대학 입학시키는 입시 중심 교육기관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일부 성적 우수자 학생만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어떤 협업 인재로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자사고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자사고의 기존에 누렸던 특혜를 감안해서 입시 날짜는 같아졌지만 자사고에 떨어졌을 경우에 이 삼시 입학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학생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게 그것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습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삼시에 여석이 있다면 입학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거석 후보 답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특권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회의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자사고에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 평준화 지역, 전북에 삼시에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더 먼 시골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과 정책은 바뀔 경우에 갑자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경과 조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 국가적인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사고가 이제 폐지 방향으로 가더라도 일단 한번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시골로 내쫓을 게 아니라 삼시에 여석이 없다면 모르되 있다면은 거기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너무나 치졸하게 내쫓듯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 상호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이 자유 토론과 진행 방법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3분 30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에 쫓겨서요. 3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광찬 후보에게 3분 시간 드립니다. 네, 김승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그 혁신학교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오셨죠? 네. 예. 그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학교 문화를 혁신하고 교직원 문화를 혁신하고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그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혁신학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걸 들었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들이 말하는 그 혁신학교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 차별 지원입니다. 둘째는 업무 보조원 지원 불평등입니다. 셋째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불공정입니다. 넷째는 동일학교 10년 근속 인사상 불공정입니다. 다섯째는 이제 대립과 갈등 구조가 생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예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도교육청에서 정확한 혁신학교 예산을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학생 후보님 수하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차트를 이쪽으로 잠깐 그렇게 예. 해주시죠. 예.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한 44억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학교 수가 1,296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20% 정도 되는 이제 금년에 160개 학교, 작년보다 10개를 더 지정하셨죠. 그러면 이제 160개 학교에 대해서 44억을 이제 더 지원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이재경 후보님께서 특교세에 대해서 그 예산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정확히 못 하셨는데 지금 저기 전라남도가 우리 전라북도보다 2만 6천 명이 학생 수가 적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1,158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충청남도는 1,356억 원을 더 받았고 충북은 669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모든 학교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5.9% 증액됐다는 건 아시죠? 예. 네. 그리고 혁신학교에 지급되는 그 지원금이 과거의 전원학교 이런 것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육 효과성 분석한 자료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예. 거기에서 예. 자료가 어떻게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미영 후보에게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가슴 아프지만 우리 전북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김승환 후보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안 고 송경진 유족들이 송교사의 죽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직도 도교육청 또는 청와대 청원을 최근에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만난 적 없습니다. 혹시 유족들에게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가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족 측이 검찰에 여러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특별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또 지난해 우리 그 전라북도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부끄럽지만 우리 부안여고에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네. 예. 교사가 학생을 생활한 겁니다. 네네. 제가 그 도의회의 기록을 보니까 도의원이 김 후보님께 도민과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김 후보님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안여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은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네. 학교에서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그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어찌 그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하나하나 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교육감은 학교와 교직원을 관리하고 또 수시로 소통해서 그 어떤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실을 미처 몰랐다 하더라도 교육은 사랑입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고 유족이 1년이 넘도록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교육청 또는 청와대,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라북도 교육 가족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고 그런 그 앞날을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할 시간 주시죠. 방금 사과 말씀하셨는데 사과 강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부안에 갔습니다. 부안에 마실축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부모 한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 부안여고 사건 아시죠? 왜 아이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나주십니까? 왜 아이들 상처 쓰다듬지 않으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작년 또 전주의 어느 그 여중생의 아픈 꽃다운 나에 목숨을 거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재경 후보가 3분의 주도권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예, 저는 서거석 후보에게 교육과정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유초, 중,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초,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지침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거석 후보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몇 차 교육과정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예. 예, 지금 7차 교육과정이죠. 예, 이번 교육과정은 개편 전 교육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수업 방식이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체험 학습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 7차 교육과정의 전 단계가 6차 교육과정인데 6차 교육과정은 92년도부터 97년 사이에 시행된 교육과정으로 학습자의 교육 경험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학습자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구구단이 중요하듯이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숙지는 유초, 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와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로 나선 사람이 교육과정을 모른다면 구구단도 모르면서 미적분을 풀겠다고 나서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학 교수 출신이 더 이상 교육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학생이 24만 5천 명, 또 교직원이 2만 4, 5천 명, 그리고 예산이 3조 3천억 이상이 되는데 그런 방대한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은 단순히 현장에서 가르쳤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예. 덕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김승환 후보가 3분의 주도권 가질 차례입니다. 네, 이미영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영 예비후보께서는 과거에 전교조 활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해직도 당하셨습니다. 여성운동도 했고, 그다음에 전교조 전북 지부장도 하셨죠. 네. 네. 그런데 당시에는 학력 지상주의라든지 꼴등 이런 말을 쓰지 말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말고 참교육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자.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교육 철학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참 깜짝 놀라운 것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성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십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으면서 이 후보님의 그런 발언을 들을 때 현재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발언을 듣고 얼마나 많이 기가 꺾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학력 중심으로 교육 철학이 바뀌었습니까? 아이,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요? 예. 저는 그 기초학력 그 미달률이 우리 전라북도가 최하위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 있던 제가 볼 때는 기초학력 미달은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은 어떤 그런 걸 성적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저는 기초학력 미달은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 거리에 나가서도 간판을 잘 읽을 수도 없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최소한 사회생활을 인간답게 하게 하고 됐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도전의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아주 기초 역량입니다. 네, 네. 그것을 성적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학력 이 문제는 기본적인 학습을 받을 권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천호성 후보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거 전북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단 한마디도 전북 교육이 혁신학교 때문에 많이 살아났다 이 말은 없습니다. 누구보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또 현장도 많이 방문하고 또 교사들과 수업 토론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국정감사 자료에서 문제된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혁신학교의 성적, 학습 능력, 진도 증가, 이것은 지금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오늘 정말로 교육자라면 그런 얘기를 쉽게 못 할 텐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하고 봤습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40번 이상 간 학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갈 때마다 정말 희망을 보고 이곳에서 좀 더 발전한다면 우리 전북 교육이 충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어떤 그 미래를 보았습니다. 예. 다음 황호진 후보 차례입니다. 예, 이미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회 앞과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영 후보님도 동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 등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후보님은 교사로서 명예퇴직하실 때까지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전교조 활동은 언제까지 하셨는지요? 네. 정교조는 제 인생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체이고요. 저는 1982년 교사로 첫발 내디딘 이후부터 당시는 전두환 독재 정부, 노태우 독재 정부였습니다. 아이들이 1년이면 130명씩 몸을 던지는 그런 그 교육 현실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관료주의 교육의 교사들이 전혀 어떤 자율적인 그 교육관을 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헌신하면서 수많은 교사들과 함께 교육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두 차례 해직도 당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10여 년 해직 이후에 제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제 꿈은 청소년 그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자기 주체로 예, 자기 주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을 네.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를 설립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정교조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청소년 단체 활동할 때부터는 전교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뭐 합법화 이후에 그 제가 복직을 했기 때문에 정교조 합법화 이후에는 뭐 수많은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했고요. 예, 저는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해결은 교육 적폐 청산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금년 초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도 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북 교원단체 총연합회, 즉 전북교총에서도 전교조 법인노조 문제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 후보께서는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전교조 전북 지부장 그 경력을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후보께서도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시거나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서거석 후보의 차례입니다. 예. 네, 김승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 후보는 교육감으로 8년을 통해서 전북 교육행정을 이끌었는데 우리 학교 안전을 지키는 학교 배움처 지킴이 현재 몇 분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한 300여 명 될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칼을 들고 학생을 상대로 인질 사건을 벌였는데 아시죠? 네. 이렇게 학교 보안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질 사건이 벌어졌는데 학교 보안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이걸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전북 도의회에서 예산 전액이 지금 삭감됐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뭘 했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삭감한 게 아니죠. 도의회에서 삭감한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안전지킴이가 네. 모든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몇 개 학교에 하시고요. 있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도교육감으로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네. 도의회에서 삭감하면서 대안을 또 마련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네.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가 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19곳인데 제가 금산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라돈 농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바로 금산초로 달려가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후보도 이 보도를 보고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네, 지금 거기에 전수조사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책 세우고 그리고 아주 정말 심각하다면 학교 이전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네, 다 조치를 거기까지 취할 듣고요. 겁니다. 네. 그렇게 탁상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는 거 가지고는 행정을 할 수가 없죠. 네, 현장 현장에 갑니다. 직접 가서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현장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 후보는 학교 안전은 뒷전이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싸웠다 이걸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정작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또 예산을 따내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 네, 답변 시간 주셔야죠. 답변 시간 주셔야죠. 네, 답변하세요. 네, 학교 안전 뒷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의 편협한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성 후보의 시간입니다. 네. 저는 황호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건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가까이서 문재인 대통령 그 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면서 끊임없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안에도 이게 들어갔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지역적으로 소외돼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도 고교까지 무상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오늘 나와 계시는 많은 후보들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황 후보님께서는 저는 이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하려면 예산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감변 받는 학생도 있고 입학금 이미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만 총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히 추계를 해보면 603억이 603억이요.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 예산 확보의 방안을 보니까 불필요하거나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전라북도 예산 중에서 이런 불필요하거나 낭비성 예산의 전문가이시잖아요. 저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고 결산까지 했습니다. 네. 따라서 어떤 예산이 필수적인 예산이고 또 어디에 과다 계상이 돼 있고 또 어떤 예산은 지난해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또 편성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그래서 603억 정도는 2월 되는 예산 정도도 되고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저기 과다 계상되어 있는 거 불구급한 예산 충분히 조달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거석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GM 사태며 조선소 사태며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도민들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희망이 있다, 교육만이 답이다 하면서 교육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저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이제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낳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사람, 이것이 저는 지역의 인재라고 봅니다. 그런 지역의 인재를 혹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지역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 천 후보께서 말씀하신 나중까지 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성장해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또 서울로도 가고 지방으로도 나가는 이것도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라북도는 전부 인재라고 키워서 인서울 하고 다른 데로 다 보내는 그런 교육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전라북도의 가치를,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후보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느끼실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셨겠지만 어느덧 훌쩍 2시간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건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의 순서와 거꾸로 하겠습니다. 유광찬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부터 전주교대 총장까지 현장교육 전문가이면서 행정력을 겸비한 교육학 박사 유광찬입니다. 저는 학생이 좋아하는 것, 학생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그걸 꽃피울 수 있는 꿈꽃 교육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질이 다릅니다. 그 재능과 소질이 다른 그 꿈을 어떻게 하면은 꽃피울 수 있게 할 건가? 저는 학생이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립형 대안학교로 전환을 시켜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서 12년 동안 실질적인 진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진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천호성 후보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품격 있는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북의 미래에 대해서, 전북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보셨다시피 정말 답답한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적어도 교육감이라면 3가지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저는 세계 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수백 개의 학교를 다니면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교육의 혁신, 학교의 혁신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혁성과 실천력입니다. 저는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가장 열정적인 후보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전북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서거석 후보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8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을 앞으로 4년 동안 잘 해보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속지 말아야 됩니다. 8년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저 서거석은 전북 교육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 지난 8년간 동분서주했습니다. 커다란 결실이 있었습니다. 검증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유, 초, 중등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전북의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꼭 바꿔주십시오. 서거석과 함께 전북 교육을 바꿉시다. 예, 황호진 후보 차례입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감 후보 황호진입니다. 이제 전북교육은 대학 교수가 아니고 분명한 비전과 정책 역량 그리고 실행 능력을 갖춘 교육 실천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 근무 경험을 토대로 충분한 교육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전북교육을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승환 후보 차례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8년간 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불통했습니다. 거기에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교육 정책이 전북의 아이들 해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막아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불통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지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전북은 아이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교사 자존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 이제는 소신껏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아이들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 그 정부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져서 그 정부가 태어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과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정책은 이미 교육부가 가져가서 전국화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의 자존감 더욱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 이재경 후보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토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위기의 전북교육 느끼셨습니까? 무너져버린 전북교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은 당선에 급급한 허황된 정책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교육 정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무너져버린 전북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38년간 교사와 장학사 장학관, 학교장, 전주교육장, 전북교육연수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은 저 이재경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황무지로 변한 전북교육을 살려내는 쟁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미영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전북교육은 위기입니다. 학교를 잘 모르는 교수교육감 20년, 기초학력, 아동행복지수 최하위, 8년 내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전북교육의 추락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꽃다운 학생과 억울한 교사의 죽음,
인간의 마음으로 감싸 안는 교육감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교육은 사랑입니다. 필요한 대로 쓰는 법의 잣대가 아닙니다. 따뜻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전북교육을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학교를 가장 잘 아는 이미영이 교육을 통해 반드시 전북을 일으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짧게 돌발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후보 구도와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유권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가볍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전체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그런 질문은 교육감의 자격을 묻는 그런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그걸 대놓고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여부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2주 뒤가 되겠군요. 오는 25일 금요일 교육감 후보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더 알찬 토론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